안드레아스 모리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햇빛은 암, 다발성 경화증,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을 예방한다. 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충분치 않은 자외선 노출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북미에서 암으로 인한 사람들을 다룬 이 연구 결과는 햇빛에 대한 공식적인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연구는 생식기와 소화기 계통의 다양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지역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식단에도 불구하고 뉴 잉글랜드가 사우스 웨스트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학자들이 햇빛의 보호 효과로 내놓는 가장 유력한 메커니즘은 비타민 D로, 이것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에 의해 합성된다. 이 연구의 저자인 윌리엄 그랜트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북부 지역은 비타민 D 합성이 중단될 정도로 겨울 동안 충분히 어두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주로 백인 미국인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동일한 지리적 경향은 전체 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흑인이나 검은 피부의 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설명했듯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더 많은 햇빛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햇빛 부족으로 인한 최소 13개의 악성 종양, 주로 생식기암과 소화기암을 보여주었다. 가장 강한 역상관 관계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에서 나타났으며 방광암, 자궁암, 식도암, 직장암, 위암이 그 뒤를 이었다. 1940년대 프랭크 애플리는 지구의 위도와 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햇빛이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암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증된 사실이다.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한 2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늘리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50%,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65% 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연구원들은 연구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바탕으로 피실험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집단 간암 발병률을 비교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가장 낮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그룹의 사람들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유방암 위험률 50% 낮출 수 있는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은 태양에서 25분, 피부색이 밝은 사람은 10에서 15분 이내의 시간만 보내면 도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태양을 즉각적인 치료제로 만들며 허셉틴 같은 가장 공격적인 암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 연구는 같은 양의 햇빛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3분의 2가량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햇빛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를 요구하는 의사나 친구가 있다면 스테로이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저널과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약물, 수술, 방사선과 달리 햇빛은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동시에 수많은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지리적 위치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에서도 암 연구에서와 다르지 않은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률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감소한다. 또 다른 연구는 어린 시절에 건강한 수준의 햇빛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발성 경화증에 희생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자외선이 세포의 면역 반응을 변화시키거나 비타민 D 수치를 늘려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전 세계 약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병 중 하나다. 연구팀은 태양에 의한 자외선 복사가 낮은 수준인
고위도 지역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더 흔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산을 유도하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으로 유도된 비타민 D의 결핍을 골다공증, 류마티즘성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증가율과 연관시켰다. 오늘날 모든 병원 환자의 최대 60%, 그리고 모든 요양원 환자의 최대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더욱이 임신부의 76%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하다. 햇빛의 질병 억제 효과를 누리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매회 최소 15에서 20분 동안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암과 다른 질병의 치료에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성 비타민 D가 함유된 값비싼 약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 생성되는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 또 우유와 같은 음식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햇빛과 운동은 건강과 신체의 단련에 좋지만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햇빛 요법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 환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거의 없이 근육 긴장도가 크게 증가한다. 규칙적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태양 노출과 운동을 병행하면 어느 한쪽만 할 때보다 근육 긴장도와 근력이 훨씬 증가한다. 남성 생리학에서 근육 발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따뜻한 모래사장에서 나체로 운동하는 옛 그리스의 관습은 건강한 근육질의 몸을 기르는 데 사용되었다. 보스턴 주립병원의 연구는 가슴이나 등이 햇빛에 노출될 때 자외선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120%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생식기 피부가 태양에 노출될 때 무려 200%나 증가한다. 규칙적인 일광욕은 남성의 모든 근육의 힘과 크기를 늘린다. 따라서 태양과 운동의 결합은 최적의 생식 능력을 가진 강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때 제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신체의 폐색과 더불어 지속적인 태양 노출 부족이 세계 도시인의 불임 문제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일 수도 있다.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여성들은 종종 월경 문제를 겪거나 월경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규칙적으로 일광욕을 하고 하루 중 몇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 건강한 월경 주기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월경 주기의 정상화는 일광요법을 시작한 후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일광요법은 월경 주기의 조절을 돕는 것 외에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몇몇 독립적인 연구들은 6개월 동안 격렬한 운동 프로그램을 해온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15% 낮아진 반면 태양의 자외선에 딱 한 번 노출된 환자들은 5에서 6일 동안 현저히 낮은 혈압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태양 아래에서 하는 운동은 고혈압에 대한 최고의 비의료적 치료법 중 하나로서 비용 부담이 없으며 어떤 부작용도 없다. 동시에 운동과 일광욕은 심장 박동마다 박출되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효율을 높인다. 태양의 자외선에 한번 노출되면 심장 효율이 평균 39% 증가하여 다시 5에서 6일간 지속된다. 이런 접근법은 현재 심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햇빛은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약처럼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몸과 정신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 역시 운동과 햇빛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하면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햇빛에 한번 노출되면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을 감소시키는 포스포릴라제 효소의 생성을 자극한다. 햇빛에 노출되고 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다른 효소가 조직 내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다시 늘리면서 혈당치를 낮춘다.
따라서 햇빛은 인슐린과 똑같이 작용하며 그 효과는 며칠 동안 지속된다.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의사와 상의하며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금씩 늘려야 한다. 또한 햇빛과 운동 모두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초조, 불안, 정서적 불균형의 감소,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력의 증가, 성격과 기분의 긍정적인 변화, 흡연과 알코올 중독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의 연구는 또한 정기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십이지장 궤양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연구는 햇빛 노출이 건강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을 때 체력 검정으로 측정한 피실험자들의 신체 능력이 19%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 발병률이 50% 낮았다. 그들의 면역 체계는 높은 효율로 유지되었다. 또한 겨울철에 추가로 자외선을 받은 어린이들은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를 들어 햇빛이 잘 드는 지역으로 휴가를 가면 겨울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날씨가 추워도 매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인체의 자외선 요구량을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 램프 또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음을 확인해보라. 최근 한 병원 연구에서 밝은 방에 있는 환자들은 어두운 방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적은 진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들은 진통제 비용을 21%까지 줄였다.